네, 반갑습니다. CTS 특강 코로나를 해석하다 네 번째 순서 의학적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해답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내과 교과서에 보면 그 수천 개의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기라는 것도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항바이러스 뭐 그런 게 나오긴 했지만 그건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감기에 걸리면 뭐 기침약, 열 내리는 해열제, 또 콧물약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항생제를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 감기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의학이 모든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 말하자면 진단은 발전했지만, 그러니까 진단은 하고 분석은 하지만 솔루션이 없다는 것이죠. 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은 진단은 하지만,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이 초기에 진단받은 분들은 되게 완치가 되지만, 근데 중기나 말기는 그 쉽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이 수명 연장에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 연장에 기여했던 것이 뭔가, 인류를 건강하게 하고 또 장수하게 만드는 비결을 연구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그 경제 수준의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향상돼서 잘 먹고 잘 쉬니까 그 수명이 연장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무지했던 생각들이 깨어지면서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생물학적 체질이 건강해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의학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은 실제로 수명 연장을 설명하는데 그 10%도 설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제는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이즈, HIV 치료제로 칼레트라, 이 두 가지가 주로 한국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사실은 뭐 써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클로로킨과 칼레트라로 치료를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렘데시빌이라고 에볼라 치료제고요. 로사르탄이라는 고혈압 치료제, 알베스코라는 전식 치료제,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구충제, 또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가지고 치료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조군과 케이스와 대조군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100명에게 투여를 했는데, 근데 이쪽 그룹은 약이라고 투여를 하는데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밀가루 약이죠. 그러니까 양쪽 그룹에 약을 투여했다는, 약을 투여했다는 것만으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검증이 돼야 약인데, 이런 경우는 검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졌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클로로킨과 칼레트라, 또 스테로이드, 또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 심폐장치, 그리고 대증요법, 이런 것이 이제 치료의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치료법이 더 우수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들을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지 뭐 치료법이 특출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그 제약회사들이나 또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해답을 찾고 있지만
사실 해답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 굉장히 그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변이가 그 약을 어떤 그 타겟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비행기가 너무 자주 움직이니까 미사일을 쏠 수가 없는 거죠. 자주 변형되고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찾아낸 것이 이런 그 안티바이럴 에코시스템,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면역관리 시스템으로 면역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해답이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날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망자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또 중증인 사람이 환자가 되지 않도록 이 집중적인 면역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초고령자거나 기저질환자거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거나 이런 그 집중 면역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질병을 극복하는 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수많은 분들이 그 해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그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막 그 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들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에 그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 스티브 잡스가 접근했던 방법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해야 될 게 뭐냐, 뭘로 치료할 것인가, 무엇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how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고 why를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즉 면역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수비에만 치중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축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접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그 폐쇄 공간에서의 감염 실태를 분석해 보면 말하자면 이 감염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염자가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증으로 중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이 가능합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개인의 면역을 높여서 건강한 삶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염자는 경증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경증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중증이 사망자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려면 우리가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제시하는 치료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자포자기와 공포와 절망 때문에 면역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역의 저하로 인한 폐렴이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폐쇄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 고립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외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오랫동안 제가 진료를 했었는데 암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감염자나 중증 환자들이 공포에 떨고 절망하면免疫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면역을 높여서 이 감염자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첫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진자의 증가가 현재 진행 중이고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디텍션하고 접촉자를 계속 역학적인 조사를 해서 잡아내고 또 막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통제가 불가능한 폭발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말하자면 감염된 사람들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증상자가 있기 때문에 발열이 있는 사람,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해서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실제보다 적었고 공포를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접촉자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국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에 중국인 공단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3월 7일 지역 봉쇄령을 내렸을 때 이미 유럽과 미국의 이탈리아 이주자들을 찾아 다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분방한 기질 탓에 여행을 즐겼는데, 유럽과 미국의 지역별 확진자들을 분석해 보면 이탈리아 이주민이 많은 지역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대 지역을 제가 보니까 8군데가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공포 분위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미 미국과 유럽은 우리가 디텍션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 많이 확산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증상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면역이 떨어지죠. 또 사망자가 되고, 또 사망자가 많아지면 공포 분위기가 되고 더 면역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면역 저하가 되고, 면역 저하가 되면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독한 종류로, 강력한 독성을 가진 종류로 변종이 되기 때문에 또 증상 악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가 생활 면역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는 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우는 이뮨 부스터를, 그러니까 이뮨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을 먹거나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서울의대를 다니면서 본과 1학년 때 예방의학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운명과도 같이,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 전문의와 박사학위를 받고 예방의학 교수가 되었어요. 가르치다가 어느 날 암의 재발을 막는 항암 면역요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병원을 설립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제가 통합의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섭리라고 할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통합의학이었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예방의학을 지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식을 개발하여 건강 식생활을 통한 암의 발생을 막는 캔서 프리 운동을 제가 했었고, 또 한국의 미슬토요법이라고 하는 최초의 면역 치료를 도입해서 정말 통합의학을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면역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제가 치료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그 세계적인 확산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예방의학과 면역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면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치료제도 불가능하고 면역도 백신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체계적인 면역 관리를 통해서 감염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염자가 심각한 상태로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 동안 시행했던 통합의학을 통해 배운 생활 면역 관리와 이문 부스터를 통한 면역 증강이 암의 치료와 재발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 한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은 암이 더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코로나19의 치료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면 놀라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은 재발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아줘야 되는데 막는 의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의 재발을 막는 이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면역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암이 제로일 때부터 유전자 이상, 전암 단계, 조기 발견, 수술 전후, 항암 치료 전후, 암 재발 전후, 건강한 면역 생활로 이루는 이런 맞춤형 면역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관리 생활을 한다 그러면 코로나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그 사람이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그 면역관리 40주 플랜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암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완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융합 면역이라고 하는 접근을 하게 됐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 이뮨 부스터 정말 그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총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면역 탈출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가지고 면역을 속여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디텍션하지 못하게 말하자면 암 그 면역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은 면역과의 싸움이 있다 보면 면역 탈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면역을 기피하는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에 면역 세포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위장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역 치료를 할 때는 강약을 조절하고 이런 그 이뮨 부스터를 종류를 바꿔야 되고 또 다른 면역요법과 병행해야 되고 또 면역 검사와 체온 측정을 통해서 면역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거 말하면서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는 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안티바이럴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혼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을 억제시켜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체계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면역의 모든 시스템들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이제 구조로 가는 것이 그걸 이기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런 치료들을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그
이뮨푸드라고 하는 먹는 그 치료제가 있는데 이런 이론포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마크로파지와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대체하는 말하자면 코로나를 초기에 인식해서 제거하는 그다음에 면역을 활성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로파지가 2천억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마크로파지가 활성화되기만 하면 초반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 또 PSP라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미슬토라는 그 제가 한국에 도입한 이런 요법을 통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존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면역을 B셀, T셀, 인터루킨, 그라눌로사이트, NK셀,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다 활성화시키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체온은 면역의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체온을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적외선이나 또 이뮨 챔버를 통한 체온 상승을 했을 때 강력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뮨 부스터에 의한 체온 변화가 암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뮨 부스터들을 동원하고 면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중국은 쿠바의 지원을 받아서 인터페론 알파라는 물질을 투여한 것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이상하게 사망자가 나오다가 그냥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쿠바의 지원을 받은 인터페론 알파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장춘에 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단계에서 치료약 중심이 아니라 면역 관리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해답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해주는 또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원더 드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그래서 면역관리 시스템과 이뮨 부스터를 통해서 이 환자들의 면역을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답이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그 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예방의학에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이런 면역 치료의학으로 또 변화되는 또 면역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학적 솔루션이고요. 그 4번에 걸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